월세는 50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32년 동안 회사를 다녔습니다. 생산관리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팀장님이라 불렀습니다. 출근하면 현장을 돌았습니다.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자재를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저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눈이 떠집니다. 출근할 곳은 없습니다. 습관은 남았지만 갈 곳은 사라졌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아침이 밝아옵니다. 경기도 어딘가에 제 명의로 된 집이 한 채 있습니다. 3년 전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1년에 2번 가서 창문을 열어둡니다. 환기를 시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부동산에서 가끔 연락이 옵니다. 보러 온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가격을 더 낮춰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2번 낮췄습니다. 처음 투입한 금액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26살에 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생산관리팀 사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 날 작업복을 받았습니다.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반에 출근했습니다. 현장을 돌았습니다. 기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작업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자재 입고를 점검했습니다. 생산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오후 5시에 퇴근했습니다. 32년 동안 그렇게 일했습니다. 대리가 되었습니다. 과장이 되었습니다. 차장이 되었습니다. 48회 팀장이 되었습니다. 팀원이 12명이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본사에 올렸습니다. 60회 정년퇴직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송별식이 있었습니다.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월급은 매달 같은 날 들어왔습니다. 25일이었습니다. 통장을 2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생활비였습니다. 하나는 저축이었습니다. 저축 통장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그렇게 모았습니다.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갚았습니다. 15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표시가 사라졌습니다. 큰아이를 대학에 보냈습니다. 등록금을 냈습니다. 4년 동안 냈습니다. 졸업했습니다. 작은 아이도 대학에 보냈습니다. 등록금을 냈습니다. 4년 동안 냈습니다. 졸업했습니다. 둘 다 취업했습니다. 제 손을 떠났습니다. 아내와 저는 주말마다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잠을 잤습니다. 1년에 한 번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나 부산이었습니다. 이틀 묵고 돌아왔습니다.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계획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퇴직금은 3억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으로 다음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부동산 전단지를 가져왔습니다. 전원주택 분양 안내였습니다. 경기도 외곽 단지였습니다. 사진이 깨끗했습니다. 주말에 현장에 갔습니다.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나가면 나왔습니다. 단지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안내판이 서 있었습니다. 샘플하우스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상담사가 나왔습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샘플하우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넓었습니다. 정원이 보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이 3개였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토지 포함 2억 8천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재는 본사에서 직접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중간 유통 마진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자 보증은 5년이라고 했습니다.
시공 기간은 1년이라고 했습니다. 카탈로그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펼쳤습니다. 아내와 함께 봤습니다. 평면도를 봤습니다. 마감재 옵션을 봤습니다. 정원 조성 사례를 봤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퇴직금이 3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시세는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합치면 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전원주택에 2억 8천만 원을 쓰면 2억 7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생활비로 쓸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매달 100만 원 나왔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150만 원으로 잡으면 한 달에 50만 원씩 저축 통장을 깨야 했습니다. 1년에 600만 원이었습니다. 20년을 쓸 수 있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작은아이도 말했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도시는 시끄러웠습니다. 아파트는 좁았습니다. 위층 소음이 있었습니다. 주차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전원주택은 조용할 것 같았습니다. 정원이 있었습니다. 공기가 좋을 것 같았습니다. 여유로울 것 같았습니다. 노후를 보내기에 적합해 보였습니다. 다시 현장에 갔습니다.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읽었습니다. 특약사항을 확인했습니다. 하자보증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일주일 후 착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현장에 갔습니다. 기초 공사를 봤습니다. 골조가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외장이 마감되는 걸 봤습니다. 내부 인테리어가 진행되는 걸 봤습니다. 1년 후 집이 완공되었습니다. 열쇠를 받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한 달 만에 팔렸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입주한 건 5월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정원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화장실 배수가 느렸습니다. 물이 천천히 빠졌습니다. 시공사에 전화했습니다.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부품을 주문했다고 했습니다. 2주 후에 수리기사가 왔습니다. 배수관을 교체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보일러가 멈췄습니다. 여름이었지만 온수가 필요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 필요했습니다. 샤워를 할 때 필요했습니다. 시공사에 전화했습니다. 수리기사가 이틀 뒤에 온다고 했습니다. 수리기사가 왔습니다. 점검했습니다.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비용은 30만 원이었습니다. 하자보증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모품이라고 했습니다. 카드를 냈습니다. 9월에 배수관이 막혔습니다. 싱크대에서 물이 역류했습니다. 배관 업체를 찾았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주소를 말했더니 출장비가 따로 붙는다고 했습니다. 기본 5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작업비는 별도라고 했습니다. 업체가 왔습니다. 배관을 뚫었습니다. 작업 시간은 30분이었습니다.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출장비 5만 원, 작업비 10만 원, 합계 15만 원이었습니다. 현금으로 냈습니다. 정원 잡초는 한 달마다 자랐습니다. 처음엔 제가 뽑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잡초를 뽑았습니다. 1시간쯤 하니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업체를 불렀습니다. 조경관리 업체였습니다. 한 번에 2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왔습니다. 정원을 정리했습니다. 비용은 매달 나갔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차를 몰아야 했습니다. 20분 거리였습니다. 마트도 그랬습니다. 편의점도 그랬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모든 이동이 차량 중심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외출을 미뤘습니다. 길이 좁았습니다. 미끄러웠습니다. 눈 오는 날도 미뤘습니다. 제설이 안 되었습니다. 몸이 안 좋은 날도 미뤘습니다. 운전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외출 횟수가 줄었습니다. 아내가 말수가 줄었습니다. 괜찮아라는 말이 늘었습니다. 어때? 물어보면 괜찮아라고 했습니다. 표정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난방비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45만 원이었습니다. 아파트 살 때는 20만 원이었습니다. 2배 이상이었습니다. 단열이 약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문풍지를 붙였습니다.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웃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계 담장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상대는 10cm가 자기 땅이라고 했습니다. 측량을 하자고 했습니다. 비용은 반반 내자고 했습니다. 측량 비용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50만 원을 냈습니다. 결과는 애매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버틸만 했습니다. 되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적응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차 겨울이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침실 천장이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양동이를 받쳐놨습니다. 지붕에서 빗물이 센 것이었습니다. 시공사에 전화했습니다. 하자 보증 기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5년 아니었습니까? 물었습니다. 구조물은 5년입니다. 방수는 1년 반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항목별 하자 보증 기간이 달랐습니다. 놓쳤습니다. 지붕 수리 업체를 찾았습니다. 여러 곳에 전화했습니다. 3곳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500만 원, 450만 원, 600만 원이었습니다. 제일 낮은 곳을 골랐습니다.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400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4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에서 7,800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같은 해 4월이었습니다. 아내가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2층에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무릎이 부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인대가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입원 날짜를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입원 기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병실비가 하루 15만 원이었습니다. 일주일이면 150만 원이었습니다. 수술비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재활 치료비가 별도였습니다. 퇴원 후 재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까지 차로 20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갔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번에 5만 원이었습니다. 일주일에 15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는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했습니다. 2층 침실까지 오르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한 계단씩 천천히 올랐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올랐습니다. 주로 1층에만 있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6월에 결정했습니다. 집을 매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2곳에 맡겼습니다. 가격을 정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투입한 비용은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3천만 원 손해를 보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도 팔리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3건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만 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와서 보고 갔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세 번째는 가격이 비싸다고 했습니다. 2억으로 낮추면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9월에 가격을 낮췄습니다. 2억 3천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5천만 원 손해였습니다. 문의는 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7,800만 원이었습니다. 1년 전엔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4,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지붕 수리비, 병원비, 재활비, 생활비. 매달 나가는 돈이 달랐습니다.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로 부족했습니다. 병원비가 따로 나갔습니다. 난방비가 따로 나갔습니다. 수리비가 따로 나갔습니다. 매달 저축을 깼습니다. 100만 원씩 깼습니다. 어떤 달은 200만 원씩 깼습니다. 12월에 보일러가 또 고장 났습니다. 이번엔 부품 교체로 안 되었습니다.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견적은 450만 원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체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7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3년차 7월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못 살겠어요.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가 아니었습니다. 못 살겠다였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무릎은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재활 치료를 6개월 받았습니다. 그래도 계단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날씨가 흐리면 통증이 왔습니다.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효과는 몇 시간뿐이었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재활 치료는 끝났지만 정기 검진이 필요했습니다. 석 달에 한 번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주사를 맞았습니다. 한 번 갈 때마다 20만 원이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제가 부축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팔을 잡아줬습니다. 차에 탈 때 문을 열어줬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휠체어를 빌렸습니다. 진료실까지 밀고 갔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6,500만 원이었습니다. 3년 전엔 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3억 9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집을 짓는데 2억 8천만 원을 썼습니다. 나머지 1억 1천만 원은 생활비와 수리비로 나갔습니다. 한 달 지출을 계산했습니다. 생활비 150만 원, 난방비 40만 원, 병원비 20만 원, 정원 관리비 20만 원, 합계 230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을 빼면 한 달에 130만 원씩 부족했습니다. 1년이면 1,560만 원이었습니다. 6,500만 원을 1,560만 원으로 나눴습니다. 4년이었습니다. 4년 후엔 돈이 바닥났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가격을 더 낮춰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로 해야 합니까? 물었습니다. 1억 9천 정도면 관심 가질 겁니다. 대답했습니다. 1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투입한 금액 2억 8천만 원보다 9천만 원 낮았습니다. 거의 3분의 2였습니다. 그래도 팔아야 했습니다. 가격을 낮췄습니다. 1억 9천만 원으로 등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없었습니다. 9월에 한 건 연락이 왔습니다. 보러 온다고 했습니다. 날짜를 잡았습니다. 집을 정리했습니다. 청소했습니다. 약속 당일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집을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10월에 결정했습니다. 집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아내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돈은 계속 줄고 있었습니다. 집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도시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를 다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남은 돈으론 전세도 불가능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2억이었습니다. 6천만 원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월세를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조건을 낮췄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를 찾았습니다. 다세대 주택 2층이었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였습니다. 화장실은 하나였습니다. 평수는 15평이었습니다.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첫 달 월세 5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5,94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1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와 이불과 그릇만 챙겼습니다. 가구는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소파도 식탁도 침대도 남겨두었습니다. 가져갈 곳이 없었습니다. 전원주택은 비워졌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열쇠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이 가격에도 안 나갑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안 나갑니까? 물었습니다. 전원주택은 수요가 없습니다. 특히 중고는 더 안 됩니다. 대답했습니다. 32년 쌓은 것이 3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퇴직금 3억 원, 아파트 매각대금 2억 5천만 원, 합계 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건 5,940만 원이었습니다. 3억 9,560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팔리지 않는 집 한 채와 통장 잔고 5,940만 원. 그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그 집은 그곳에 있습니다. 1년에 2번 갑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입니다. 차를 몰고 1시간을 갑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나갑니다. 단지 입구에 차를 세웁니다. 걸어서 집까지 갑니다. 문을 엽니다. 열쇠를 돌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냄새가 납니다. 곰팡이 냄새입니다. 창문을 엽니다. 전부 엽니다. 환기를 시킵니다. 거실을 봅니다. 소파가 그대로 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식탁도 그대로입니다. 의자도 그대로입니다. 2층으로 올라갑니다. 침대가 그대로 있습니다. 벽을 봅니다.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지가 뜯어졌습니다. 손으로 만지면 떨어집니다. 손볼 생각은 없습니다. 팔릴 때까지 그냥 둘 생각입니다. 팔리지 않으면 그냥 둘 생각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정원이 보입니다. 잡초밭이 되었습니다. 나무는 자라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나옵니다. 창문을 닫습니다. 문을 잠급니다. 차로 돌아갑니다. 도시로 돌아옵니다. 재산세는 계속 나옵니다. 1년에 150만 원입니다. 고지서가 옵니다. 냅니다. 안 낼 수 없습니다. 제 명의 재산이니까 냅니다. 부동산에서 가끔 연락이 옵니다. 석 달에 한 번쯤입니다. 가격을 더 낮추시죠. 그렇게 말합니다. 1억 5천만 원까지 내렸습니다. 처음 투입한 금액의 절반입니다. 그래도 연락은 없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그냥 새로 짓습니다. 부동산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월세방은 좁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입니다. 15평입니다. 전원주택은 45평이었습니다. 3분의 1입니다. 관리할 건 없습니다. 고장 나는 것도 없습니다. 뭔가 고장 나면 집주인이 고쳐줍니다. 제가 할 일은 없습니다. 매달 50만 원을 냅니다. 월세입니다. 통장에서 자동 이체됩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에서 월세 50만 원을 빼면 50만 원이 남습니다. 생활비로 씁니다. 부족하면 저축을 깹니다.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깹니다. 통장 잔고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현재 4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3년 전 5,940만 원에서 1,94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 속도면 4년 후엔 바닥납니다. 아내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괜찮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봅니다. 무릎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손잡이를 잡습니다. 천천히 오릅니다. 아이들은 가끔 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입니다. 올 때마다 용돈을 줍니다. 10만 원씩 줍니다.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받습니다. 거절하면 아이들이 서운해합니다. 그래서 받습니다. 지금 생각해 봅니다.
퇴직금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실험 비용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볼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가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전원 생활은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인 노동이었습니다. 체력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수리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건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문제가 생기면 담당 부서에 요청했습니다. 누군가 해결해 줬습니다. 전원주택에선 제가 직접 해결해야 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되돌릴 수 있을 때 되돌렸어야 했습니다. 1년 차에 팔았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새 집이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2년 차엔 늦었지만 그래도 팔 수 있었을 겁니다. 3년 차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은 더 늦었습니다. 전원주택은 노후의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감당 가능할 때만 유지되는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쉬려고 가는 곳이 아니라 계속 일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노후엔 쉬어야 하는데 집이 쉬게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전원 생활을 꿈꾸고 있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집은 쉬는 곳이 아니라 계속 관리해야 하는 곳입니다. 고장이 납니다. 수리가 필요합니다. 비용이 나갑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도시에서 멀어지면 병원도 멀어집니다. 마트도 멀어집니다. 모든 게 멀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동이 힘들어집니다. 운전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외출이 줄어듭니다. 고립됩니다. 팔리지 않습니다. 사려는 사람. 이 없습니다. 중고 전원주택을 사느니 새로 짓습니다. 투입한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합니다. 그래도 안 팔립니다. 팔리지 않는 집을 남겨두고 월세방에서 사는 것. 그게 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32년 모은 돈을 3년 만에 날렸습니다. 그게 전원 생활의 결과였습니다.